만화영화는 대형 팬더. 만화영화 토크쇼 대형 팬더, 저는 정크입니다. 저를 위한 곳은 어디에 있나 인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나라의 웹툰 원작 애니메이션들이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거의 그 포문을 여는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. 바로 시타를 위하여. 이 방송은 다음 스폰서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. 스토리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이렇습니다. 봉사활동을 위해 이 네팔로 간 젊은 의사 한상민이 쿠마리 출신이었던 시타를 만나게 됩니다. 둘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고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이 시타가 이제 1년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충격에 빠진 상민은 그녀에 대한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네팔로 찾아가게 되죠. 그리고 여신 타레주의 신전에 도착한 이 상민은 시타를 살려달라고 이 목 놓아 눈물로 절규하게 되는데, 너의 몸을 바쳐서 시타를 살릴 수 있겠느냐? 뭐 그런 식의 이제 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눈앞이 캄캄해진 상민은 딱 눈을 뜨니까 네팔의 거리에 떨어져 있었고, 자신은 중년의 모습이 된 채, 그리고 자신을 만나기 전 쿠마리가 되기 전에 어린 시타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. 에이전트 원을 만난 건 아닐까요? 그것은 아닙니다. 에이전트 원. 딱 이렇게 하면은 마블 세계관이랑 딱 융합될 수 있는데. 아닙니다. 운명이 바뀌게 되는 한 소녀와 그녀를 구하고 싶었던 남자의 이야기, 시타를 위하여입니다. 이제 단행본이 총 2권이 나왔는데, 웹툰들은 요새 좀 단행본이 좀 발매가 힘든가 봐요. 그래서 이제 펀딩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. 자서전 낼 때까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인쇄 시장이 걱정이에요. 좀 딱 환갑 정도 되면은 자서전 출간을 하려고 했거든요. 네, 이제 나의 인생에 대한 소회, 이런 친구는 만나면 안 된다, 이런 친구들이 사업하자고 하면은 뛰어들면 안 된다, 이런 거를 딱 정리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.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참. 네, 그쵸?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. 네 얘기야, 씨, 아닌 척 하지 마. 저는 그런 내용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. 자서전에 거짓말이 많네요. 원래 자서전은 약간 자신의 인생을 포장하려고 내는 거 아닙니까? 진실되게 써내려가시길 바랍니다. 그 특정 사건들이 조금 있는데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고 직접 판단하시는 게. 쫄았나요? 왜 의견을 필요가 안 해요? 소심해진 거 아닙니까? 소심해진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해봤자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. 뭔데요? 잘 몰라요, 이 사건에 대해서. 네. 잘 알지 못하면 피카츄 배나 만져라. 네. 이렇게.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은 쇽 스튜디오, 네. 그리고 협력은 DR무비입니다. 현재 공개된 애니메이션 1화는 라프텔에서 보실 수 있고요. 독특한 거는 이 애니메이션도 펀딩을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맨 마지막에 크레딧에 뜨죠. 네, 그거는 최고 옵션만 크레딧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, 저도 펀딩을 했는데 나중에 애니메이션이 이제 다 나오면 그거에 대한 해당 DVD만 아마 받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제작비 5천만 원이 목표인 펀딩이었는데 지금은 그 156%에 달하는 한 7,800만 원? 이 정도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작은 돈이나마 한국 애니메이션이 조금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에서 후원을 조금 했어요. 이 시타를 위하여가 끝까지 좀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고,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면 좋은 설정 중에 하나가 쿠마리라는 설정이 있습니다. 시타의 직업이었던. 그쵸, 있죠. 그래서 그 쿠마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인썸이 짧게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어요. 살아있는 여신으로서 이제 숭배되는 존재이고, 굉장히 이 쿠마리로 선발되기 위한 조건들이 까다롭다고 합니다. 왜냐면은 이제 여신의 환생, 여신의 화신으로서 여겨지기 때문에 뭐 33가지, 32가지 정도의 신체적인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데, 이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미의 조건이 아니더라고요. 뭐 영적인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전대 쿠마리가 썼던 물건을 여러 물건 중에서 하나 골라내야 되고, 가축의 목을 잘라놓은 어두컴컴한 방에서 울지도 않고 소리 내지도 않고 하룻밤을 보내야 된다는 등 뭐 이런 혹독한 결과를 거쳐서 선발된다고 합니다. 여신의 어떤 화신? 이런 개념으로 숭배되다 보니까 피를 흘리면 안 된다는 설정이 있나 봐요, 이 쿠마리에 대한. 그래서 뭐 치아를 뽑은 적도 없어야 되고, 몸에 흉터도 없어야 되고, 여성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초경을 하게 되면 은퇴를 한다고 해요.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니까 이제는 조금 뭐 교육적인 거 따로 받고 최소한의 약간 보건 서비스도 받기는 받는다고 하는데, 그래도 여전히 인권 침해적인 요소는 있다라고 하고요. 이게 제가 블로그 같은 걸 좀
찾아보니까 이 쿠마리 사원 관광 코스가 있더라고요. 가면은 일정 시간만 되면 쿠마리가 이렇게 창문 밖으로 관광객들한테 인사해주는 그런 관광 코스도 있다고는 하는데, 굉장히 근데 이 은퇴 이후의 삶이 조금 안습하더라고요. 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, 아까 말했던 뭐 보건 서비스도 받지 못했고, 심지어는 땅을 밟지도 못한대요. 누구한테 안겨서 이동해야 된대요. 무조건 땅을 밟으면 안 되고, 1년에 그 사원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몇 번밖에 없다고 합니다. 이걸 보면서 또 제가 든 생각은,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생각한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이 서구 유럽권에서 시작된 거잖아요. 어쨌든간.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마냥 인권 침해로 봐야 되나? 우리 기준에서 인권 침해가 맞죠. 맞는데 저쪽에서는 또 나름의 전통이고 해가지고 아직도 이야기가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이런 제도긴 하더라고요. 인썸이 다 얘기했지만 혹시나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보태면은 되게 어린 소녀들을 선별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 있는 여성들이 아니라 정말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, 그래서 그 아이들이 쿠마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을 때 친구를 만나거나 뭐 부모님에게 케어를 받거나 이런 걸 전혀 못한 상태에서 세상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. 그 국제적인 시선이 이제 쏠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팔 정부에서 조금씩 이제 연금을 준다든지 뭔가 노력은 조금씩 하고 있으나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 거죠. 심지어 지금 네팔에서 실제로 미신처럼 믿는 게, 전 쿠마리와 결혼을 하면 남편이 일찍 죽는다, 이런 얘기가 돌아가지고 연애나 뭐 결혼 상대로서도 기피하는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. 웹툰에서는 지금 현재 조금 개선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전처럼 좀 천대받고 고생하던 그 시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표현했고, 쿠마리를 상징으로 하는 신중의 타레주라는 그 여신을 이제 그 모티브로 해서 윤회와 뭔가 과거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런 선택,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다루는 그런 걸 이제 테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팔의 종교적인 배경 같은 거를 알고 보시면 훨씬 좋은. 다행인 건 1화에서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이 쿠마리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. 애니메이션만 보면은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드렸습니다. 감상평을 사실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1화가 4분짜리밖에 안 돼요. 사실 감상평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, 뭔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거리가 많진 않지만 느낀 바 이런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,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시타를 위하여에 대한 기대치나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인썸은 뭐 짧지만 어떻게 보셨나요? 이게 웹툰이 아니라 영상이잖아요. 그 영상 연출에 있어서의 세련미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게 제작 환경이, 저는 많은 펀딩 금액이 모였지만 그래도 원활히 제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. 그래서 든 느낌이, 이게 영상 애니메이션을 본다는 느낌보단 움직이는 웹툰을 보는 느낌이 1화에선 강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고,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효과적으로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실까, 이 부분에 2화부터 좀 기대를 걸고 있고요. 아쉬운 부분이 제작 환경을 감안해서 좀 보였다. 저도 뭐 솔직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에는 좀 짧은 게 사실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면, 제가 늘 애니메이션을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평가 중에 하나인 동화 부분에서는 평가할 만한 커다란 움직임이 없었어요. 프로모션 비디오에서 보여줬던 뭐 춤추는 장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번에 1화에는 아예 들어가 있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그런 움직임이었다. 구성이 짧은 거는 감안하겠습니다. 이게 뭐 원래 5분짜리로 기획을 하신 거라고 하니까 한 편당. 하지만 프롤로그가 그 주인공들에 대한 서사를 조금 덜 풀어내서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구석이 없었거든요. 셀링 포인트가 조금 더 필요했던 1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그동안 프로모션 비디오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거 작화 괜찮은데 이거 막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했던 거에 비하면, 사실 1화는 그런 거를 너무 배제하고 간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2화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큰 개선을 좀 하셔서 저희들도 이렇게 추천할 때 야 이거 봐봐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더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그래도 많이 발전했구나, 그런 기대치를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, 이번 1화에는 사실 그런 게 조금 아쉬웠어요. 진짜로 드라마판도 모든 1화는 모든 감독들이 다 봐요. 이 드라마 된다 안 된다를 1화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신경을
조금 더 써줬으면 기대감이 더 업되지 않았을까? 흘러가는 장면이 되게 많은데 하이라이트로 막 그런 걸 넣어서라도 사람들이 조금 기대치를 업시키는 부분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앞으로를 계속 기대해 보겠다. 일단은 이런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. 투자자신데 투자자의 얘기를 들어. 아이 뭐 몇만 원 투자한 것 같고 뭐 아유, 야, 몇만 원이 쉽니? 어쨌든 뭐 저희가 시타를 위하여 이렇게 또 설명을 해드렸는데 시타를 위하여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국내 자체 제작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좀 더 응원을 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 시타를 위하여도 앞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대형 팬더가 또 응원하는 한국 애니메이션들 힘내시길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또 즐거운 애니메이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화영화는 대형 팬더. ADBC